패트리엇 미사일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방에서 폭음이 터지던 그날, 아랍에미리트의 심장 두바이는 그대로 불바다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천조국 미국은 무참히 전화를 끊어버렸죠. 결국 구석에 있던 한국산 천궁2가 독박을 쓰고 적의 미사일을 미친 듯이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천궁마저 유도탄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던 절망의 순간, 미국 도장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공장 라인 돌렸습니다. 48시간 안에 쏘아 올리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날아온 이 한마디가 중동의 전쟁판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뻔뻔하게 계약서를 내밀던 미국의 콧대를 꺾어버리고 폭격의 잿더미 속에서 두바이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오열하게 만든 K방산 기적의 로켓 배송. 그 숨막히는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시작합니다. 감동풍년 애청자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파이팅!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다릴게요. 저는 아미르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의 최고 전략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부다비 인근 알다프라 기지 지하 벙커에서 두바이와 아부다비 전역의 방공망을 통합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작전 통제실의 레이더 스크린은 온통 끔찍한 핏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삐이 고막을 찢을 듯한 공습 경보음이 지하 벙커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사정없이 때리며 울려 퍼집니다.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가슴속 심장은 마치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막에 펄펄 끓는 열기조차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압도적인 공포가 벙커 안의 산길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습이 마침내 그 잔혹한 서막을 올린 순간입니다. 화면 속 수백 개의 빨간 점들은 마치 굶주린 벌떼처럼 아랍에미리트의 심장부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향해 새카맣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기동성이 뛰어난 자폭 드론이 뒤섞여 그야말로 하늘을 덮는 죽음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불과 30분 안에 핵심 시설들이 직접 타격권에 들어가고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마천루를 자랑하는 두바이 역시 하루 이틀 안에 시민들의 비명 속에서 처참한 잿더미로 변해버릴 위기입니다. 벙커 안에 수십 명의 작전 요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오직 한 남자만을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의 최고 실세이자 뼛속까지 맹목적인 친미파인 오마르 장군입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흑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레이더 화면을 쥐어뜯을 듯 바라보는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안보회의실 상석에 앉아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던 그 거만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날 회의실의 굴욕적인 풍경이 마치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수십조 원 규모의 다층 방공망 구축 회의가 열리던 날입니다. 저는 한국산 무기 체계인 천궁2의 도입을 강력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주장했습니다. 천궁2는 핵심 부품이 한국 자체 기술로 완벽하게 국산화되어 있고 수직 발사관을 통해 360도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적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경이로운 스펙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팔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강대국들과 달리 끝까지 기술을 지원하겠다는 대한민국 방산 엔지니어들의 굳은 눈빛과 그 묵직한 진정성을 저는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마르 장군은 제 브리핑 서류를 책상 위로 거칠게 내던지며 비릿한 코웃음을 칩니다. 아미르 고문, 지금 전시 상황에 장난하십니까? 한국산 장난감을 대체 어디다 쓴단 말입니까? 우리에겐 위대한 미제 패트리엇이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와 조롱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실전에서 단 한 번도 피를 묻혀본 적 없는 조그만 아시아 국가의 무기에 우리 국민의 목숨을 맡기자고요? 당장 그 고철 덩어리 치우고 미국의 패트리엇이나 추가로 발주하십시오.
전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진정한 방패는 오직 천조국, 미국의 위대한 기술력뿐입니다. 오마르 장군을 비롯한 수뇌부들은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한국 기술진들을 향해 대놓고 손가락질하며 삿대질을 퍼붓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수십 배나 더 비싸고 구조적으로 발사대가 향한 한 방향만 방어할 수 있는 패트리엇의 치명적인 맹점은 그들의 오만한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저 메이드 인 USA라는 화려한 꼬리표에 눈이 멀어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피눈물로 깎아 만든 훌륭한 기술력을 한낱 고철 취급하며 잔인하게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그 뼈아픈 수모와 모욕을 겪으며 구석진 활주로 외곽으로 밀려나 있던 한국의 천궁투. 그런데 지금 현실의 전쟁판은 오마르 장군의 오만한 호언장담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끔찍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층 방어망 전면 가동. 패트리엇 제1, 제2포대 즉시 요격 개시하라. 오마르 장군이 피를 토하듯 소리치며 명령을 내립니다. 두바이 외곽과 주요 군사기지에 배치된 미제 패트리엇 포대가 굉음을 내며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화염과 함께 묵직한 요격 미사일들이 솟아오르고 까만 밤하늘에 연달아 시뻘건 불꽃이 터집니다. 쾅! 콱쾅! 요격에 성공했다는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벙커 안에서는 숨죽인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보십시오. 역시 미제입니다. 미제 무기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장군들의 하얗게 질렸던 얼굴에 잠시 오만한 화색이 돕니다. 하지만 그 얄팍한 안도감은 채 10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제 패트리엇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너무나도 소름 돋게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패트리엇은 경사진 발사대가 한쪽 방향을 바라보도록 고정되어 있어 사방팔방에서 동시에 쏟아지는 입체적인 포화 공격 앞에서는 태생적으로 시야가 막혀버리는 치명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란이 헐값에 찍어낸 저가형 자폭 드론 수십 대가 사방에서 미끼처럼 날아와 패트리엇 레이더의 시선을 어지럽히는 사이 대기권 밖까지 치솟았던 무시무시한 탄도 미사일들이 패트리엇의 방어 사각지대를 예리하게 파고들며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레이더망은 도저히 연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적 비행체들로 인해 화면이 하얗게 멈춰버리며 과부하가 걸리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절망적이고 끔찍한 보고가 벙커의 팽팽한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사령관님, 제3포대, 제4포대 패트리엇 미사일 전량 소진되었습니다. 더 이상 재장전할 예비 유도탄이 단 한 발도 없습니다. 통신병의 목소리가 극심한 공포로 덜덜 떨리다 못해 갈라지고 있습니다. 오마르 장군의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뭐라고? 그 비싸고 수많은 미사일을 벌써 다 쐈단 말이냐? 당장 예비탄을 끌어와. 그가 무전기를 집어던지며 짐승처럼 절규합니다. 한 발당 무려 60억 원이 훌쩍 넘는 귀족 미사일을 적의 값싼 드론 미끼에 허무하게 허비해버린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믿었던 방패가 산산조각 나버린 아랍에미리트의 상공은 이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발가벗겨져 적의 시퍼런 칼날 앞에 그대로 내던져져 있는 겁니다. 당장 미 중부 사령부에 연결해. 펜타곤 국방장관 직통 라인 당장 뚫어. 오마르 장군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악을 씁니다. 그의 양손은 덜덜 떨리다 못해 마비가 온 듯 경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신이 연결되자마자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거의 울부짖다시피 애원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패트리엇 유도탄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이러다 우리 두바이 시민 수백만 명이 다 타 죽게 생겼습니다. 당장 괌이나 인근 카타르 미군 기지에서 수송기로 미사일 좀 실어다 주십시오. 예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부르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평소 조그만 나라들을 멸시하며 콧대 높게 굴던 오마르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기 위해 강대국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기는 비참하고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미국 펜타곤 고위 관계자의 목소리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얼음장처럼 차갑고 잔인하기만 합니다. 오마르 장군, 현재 그곳 상황은 대단히 유감입니다만 우리 미국의 규정은 절대적입니다.
현재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의 생산 라인 재고도 극도로 부족할 뿐더러 최첨단 유도, 무기의 해외 반출은 반드시 미 국무부의 엄격한 수출 승인과 까다로운 미 의회의 특별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 사무적이고 냉혹한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처럼 벙커 안의 모든 이들의 목을 조여옵니다. 의회 승인이라니요. 그 서류 쪼가리에 도장 찍는데 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린 당장 1분 1초 뒤에 나라가 사라질 판입니다. 오마르 장군이 피눈물을 흘리며 통신 마이크를 쥐어짜듯 매달립니다. 그리고 스피커 너머에서 돌아온 대답은 우리 모두의 심장 박동을 완전히 끊어놓기에 충분합니다. 긴급 전시 상황으로 최우선 처리를 한다 해도 행정 절차상 최소 3개월은 대기하셔야 합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굿럭구드럭. 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무참하게 끊어진 전화선 너머로 소름 끼치는 정막만이 흐릅니다. 3개월. 3일도 3시간도 아니고 3개월입니다. 당장 30분 뒤면 두바이의 눈부신 마천루들이 무너져 내리고 수백만 명의 죄 없는 아이들과 시민들이 시뻘건 폭격에 휩싸여 핏빛 절규를 내뱉으며 타들어갈 판인데 펜타곤 안락한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 찍는데 3개월을 조용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수뇌부가 맹신하고 떠받들던 천조국 미국의 진짜 민낯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뜯어갈 때는 세상 둘도 없는 혈맹이요. 형제라 부르며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것처럼 굴더니 정작 동맹국이 불타오르는 절체절명의 죽음 앞에서는 냉혹한 계산기만 튕기며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해버리는 저 지독하게 이기적인 태도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오마르 장군은 다리에 뼈가 빠져버린 사람처럼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끝났다. 우리나라는 이제 끝이야. 알라시어. 그의 파랗게 질린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절망적인 탄식이 벙커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수백 조를 쏟아부으며 철석같이 믿었던 세계 최강의 방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두 눈을 뜬 채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뿐인 것 같습니다. 레이더 모니터 속 새카만 점들은 이제 두바이 도심 상공에 거의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바로 그 절망이 극에 달한 순간 제 시선은 벙커 가장 구석진 곳에 덩그러니 놓인 또 다른 작은 모니터로 향합니다. 오마르 장군이 장난감이라며 고철 덩어리라며 쳐다보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이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바로 그 이름.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묵묵히 피땀 흘려 만들어낸 방패, 천궁투의 작전 통제 화면입니다. 거만하던 미제 무기들이 탄약이 떨어져 고개를 쳐박고 멈춰선 지금 오직 한국의 천궁투 시스템만이 홀로 묵묵히 그러나 맹렬하게 푸른빛을 바라며 새카만 하늘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고문님. 천궁투 포대 자체 레이더망 가동. 전 시스템 자동 교전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목표물 낙온 완료. 작전 통제관에 다급하면서도 경악에 찬 목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깨부숩니다. 패트리엇이 뻥 뚫려버린 텅 빈 하늘. 이제 적의 무자비한 미사일을 막아설 수 있는 건 오직 한국산 장난감이라 멸시받던 천궁투 하나뿐인 겁니다. 수백 발의 죽음의 비를 홀로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잔혹하고도 벅찬 독박방어. 과연 모두가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이 미쳐버린 불바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쥐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의 역사를 뒤집어 엎을 중동의 운명이 걸린 처절하고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방어전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슈우웅 콱쾅.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엄청난 파공음이 지하 벙커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사정없이 뒤흔듭니다. 레이더 스크린 위에서 오마르 장군이 그토록 비웃고 조롱했던 한국산 방패 천궁투가 마침내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며 비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제 패트리엇이 텅 빈 발사대만 하늘로 쳐들고 무기력하게 죽어있는 지금 오직 천궁투 포대만이 살아 숨쉬며 맹렬하게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에 벙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입만 떡 벌리고 스크린을 바라볼 뿐입니다.
천궁의 요격 방식은 패트리엇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발사관에서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위로 튕겨 올린 뒤 공중에서 로켓 모터가 점화되며 솟구치는 이른바 콜드론치 수직 발사 방식인 것이죠. 패트리엇처럼 적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무거운 발사대를 낑낑대며 돌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방팔방 360도 어디서 날아오든 수직으로 솟아오른 천궁 유도탄이 공중에서 스스로 뱀처럼 방향을 틀어 미친 듯이 적의 심장부를 향해 꽂혀버립니다. 첫 번째 표적, 요격 성공. 두 번째, 세 번째 표적도 명중입니다. 통제관의 목소리가 환희에 차 벌벌 떨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빗발치는 적의 탄도미사일과 기만용 드론들이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 앞에서는 그저 발가벗겨진 사냥감에 불과합니다. 레이더가 스스로 진짜 위협과 가짜 미끼를 완벽하게 분류해내고 발사된 유도탄은 한번 물어버린 표적은 끝까지 추적해 기어이 박살을 내버리는 소름 돋는 능동 추적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핏빛 빨간 점들이 천궁이 솟구칠 때마다 하나둘씩 파란색 폭발 마커로 변하며 흔적도 없이 찢겨나갑니다. 요격 성공률 96%. 세상에 96%입니다. 누군가 헛바람을 들이켜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96%라니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미제 패트리엇도 이스라엘의 자랑이라는 아이언돔도 실전에서 감히 달성해 본 적 없는 경이롭고 기적적인 숫자입니다. 한국이 만든 이 자그마한 체계가 지금 중동 방공망의 역사를 실시간으로 새로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마르 장군의 얼굴은 이제 수치심과 충격으로 불그락푸르락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장난감이라며 침을 뱉고 멸시했던 무기가 지금 자신과 수백만 국민의 목숨을 멱살 쥐고 하드캐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폭발적인 카타르시스도 잠시, 전장의 현실은 여전히 지옥 한가운데입니다. 이란의 공세는 도무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미사일을 하나 부수면 두 개가 날아오고 드론을 격추하면 더 큰 탄도탄이 사막의 밤하늘을 가르며 시퍼렇게 떨어져 내립니다. 아무리 천궁이 백발백 중의 신궁이라 할지라도 이 미친 물량 공세 앞에서는 결국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고. 경고. 천궁2 어포대 잔여 유도탄 18발. 비포대 22발. 합산 40발 미만입니다. 통제관의 절망적인 외침이 다시 한번 벙커 안을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듭니다. 남은 미사일 고작 40발. 이란이 쏘아올린 후속 미사일의 궤적은 아직도 화면을 시뻘겋게 덮고 있는데 유일한 방패마저 닳아 없어지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이 40발마저 다 떨어지는 순간 두바이는 변명할 여지 없이 잿더미가 됩니다. 벙커 안의 공기는 다시 짙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오르고 작전 요원들은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미국은 이미 우릴 매몰차게 버렸습니다. 3개월을 기다리라는 그 저주 같은 펜타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제 숨통을 사정없이 조여옵니다.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앉아 나라가 무너지는 꼴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를 낚아챕니다. 아부다비에서 무려 7,000km나 떨어져 있는 나라, 지구 반대편의 대한민국 서울을 향해 최후의 SOS를 치는 겁니다. 지금 서울은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일 테지만 제발 누군가 전화를 받아주기를 알라신께 간절히 기도하며 피가 마르는 신호음을 기다립니다. 단 2번의 신호음이 울렸을 뿐인데 수화기 너머에서 찰나의 지체도 없이 쇳덩이처럼 단단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대한민국 청와대 안보실 이진호 특사입니다. 상황 다 듣고 있습니다. 아미르 고문님.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진호 특사님. 염치 없지만 제발 살려주십시오. 천궁이 기적처럼 두바이를 방어해내고 있지만 이제 남은 유도탄이 40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틀, 아니 단 하루를 버티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마치 단두대 앞에 선 사형수처럼 쉰 목소리로 애원합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재보급을 간청했지만 수출 승인 서류에 도장 찍는 데만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린 이제 끝났습니다. 특사님,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발 천국 유도탄을 더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제 입으로 간청하고 있으면서도 제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세계 최고의 초강 대국조차 3개월이 걸리는 일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당장 해낼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얄팍한 패배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안타깝지만 기다려라는 절망적인 대답이 돌아올까봐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이를 꽉 깨뭅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 이진호 특사의 목소리가 일순간 강철의 검처럼 서늘하고 날카롭게 번뜩입니다. 아미르 고문님,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그 콧대만 높은 미국 따위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벙커 안의 폭음이 일순간 음소거라도 된 것처럼 제 귓가에는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미국 놈들은 서류 쪼가리에 도장 찍는데 3개월이 걸릴지 몰라도 우리 한국인들은 공장 불 켜고 생산 라인 돌리는데 단 3초면 족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이진호 특사의 확신에 찬 폭격 같은 대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아미르 고문님, 천공투의 눈과 뇌, 심장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들 전부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자체 기술이고 전부 우리 한국 땅의 공장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미국의 수출 승인, 펜타곤의 허락, 그딴 거 우리는 전혀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의 묵직한 말에 담긴 엄청난 자부심이 제 온몸에 소름 돋는 전율을 일으킵니다. 그가 쐐기를 박듯 통쾌하게 선언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유도탄 생산 공장에 긴급 전시 풀가동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공장 노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다 반납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당장 미사일을 찍어낼 겁니다. 3개월?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정확히 48시간 안에 유도탄을 준비하겠습니다. 형제의 나라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서류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는 건 우리 한국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딸깍. 통화가 끝났지만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마치 벼락을 맞은 석상처럼 굳어버립니다. 제 옆에서 이 통화를 고스란히 엿듣고 있던 오마르 장군의 입은 기괴할 정도로 떡 벌어져 다물어질 줄을 모릅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 무기를 고철이라 욕하며 미제 무기만 찬양하던 그의 늙은 얼굴에 이제는 형언할 수 없는 경악과 수치심, 그리고 거대한 경외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48시간 전시 상황 한복판에 있는 타국을 위해 자국에서 갓 생산한 최첨단 유도 미사일을 로켓 배송으로 쏘아 올려주겠다는 이 미치도록 든든한 나라. 수화기 너머로 저는 이미 비상 사이렌 소리와 함께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는 한국인들의 발소리를 환청처럼 듣는 듯합니다. 자기 나라의 전쟁도 아닌데 그저 동맹과의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땀방울을 흘리는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돈의 논리와 강대국의 횡포만이 지배하는 이 냉혹한 사막의 전쟁터에서 피를 나눈 진짜 형제보다 더 뜨거운 의리로 중동의 밤하늘을 지켜내겠다는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선언이 벙커 전체를 거대하게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단순히 살았다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그 압도적인 진심과 의리에 저 아미르의 영혼이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려버린 겁니다. 과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이 기적 같은 48시간의 약속은 불타는 사막의 하늘을 어떻게 뒤집어 놓게 될까요? 아미르 고문님, 천공투 유도탄은 우리 대구 공장 라인을 미친 듯이 돌려서 정확히 48시간 안에 30여 발을 뽑아내겠습니다. 펜타곤 눈치 볼 것 없이 100% 우리 기술이니까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 이진호 특사의 목소리가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지금 중동 전역이 최고 수준의 적색 교전 구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타국의 전쟁터 한복판에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를 다이렉트로 투입하는 건 현재 우리 군사 규정상 즉각적인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물건은 48시간 안에 무조건 대구 공항 활주로에 빼놓을 테니 수송수단은 그쪽에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너클 잃고 통화를 엿듣고 있던 오마르 장군이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제 손에서 붉은색 수화기를 거칠게 낚아채 버리는 겁니다. 평소 한국인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고철 덩어리 치우라고 핏대를 세우던 그 오만방자한 친미파 장군이 말입니다. 이보시오, 이 특사. 나 아랍에미리트 방공사령관 오마르요. 비행기는 우리가 보내겠소. 오마르 장군의 목소리는 극심한 수치심과 절박함으로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내가 미쳤었소. 당신들의 그 위대한 무기를 장난감이라 부른 내 오만함을 제발 용서하시오. 우리 공군이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를 지금 당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한민국 대구공항으로 띄우겠소. 그러니 제발 그 유도탄들만 활주로에 꺼내놔 주시오. 알라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소. 눈물이 핑 도는 굴욕적인 애원이었습니다. 계급장의 별이 빛나는 중동의 최고 실세 장군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조그만 아시아 국가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제발 살려달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묵직한 정적이 흐르더니 이진호 특사의 단단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대구국제공항의 군용 활주로를 전면 통제하고 비워두겠습니다. 조심히 오십시오. 그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마르 장군은 벙커가 떠나가라 소리칩니다. 당장 C-17 수송기 시동 걸어. 항로 목적지는 미국 록히드 마틴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구공항이다. 미사일 쏟아지는 거 무시하고 최고 속도로 뚫고 나가. 거대한 4발 엔진을 장착한 아랍에미리트의 회색빛 C-17 수송기가 사막에 빗발치는 포화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굉음과 함께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목적지는 무려 7,000km나 떨어진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미국이 3개월이나 기다리라며 등을 돌려버린 절망의 늪에서 오직 한국만이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준 겁니다. 하지만 수송기가 날아가는 그 10시간 남짓한 비행시간 동안 이곳 두바이의 상황은 여전히 처참한 생지옥입니다. 남은 유도탄은 고작 40발 미만. 언제 적의 미사일이 활주로를 때려 부술지 모르는 알다프라 기지 한복판에는 놀랍게도 본국의 철수 명령까지 거부한 채 사막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민수 팀장과 한국방산 기업의 민간 엔지니어들입니다. 철모도 쓰지 않은 채 폭연을 뒤집어 쓰고 작전 모니터에 매달린 최 팀장은 피가 날 정도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천궁의 알고리즘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수송기가 올 때까지 이 하늘은 무조건 우리가 버틴다. 적의 싸구려 들어온 미끼는 전부 무시해. 두바이 도심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만 라곤에서 최소한의 유도탄으로 막아낸다. 자신이 세팅한 기계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치냐며 사지에 남은 이 한국인들의 도끼. 이영만리 타국의 밤하늘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그 숭고한 직업 윤리와 헌신 덕분에 천공투는 96%라는 전무후무한 요격률을 기록하며 두바이의 하늘을 기둥처럼 떠받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이 미쳐버린 방어전의 흐름을 위성으로 훔쳐보고 있던 미국 워싱턴 펜타곤 국방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UAE 공군의 C-17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미국이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미쳤어. 패트리엇 추가 발주를 하러 우리한테 애걸복걸해도 모자랄 판에 한국으로 날아간다고. 당장 한국 정부에 무기 반출 통제 ITAR 승인 서류 보냈는지 확인해. 그게. 천궁은 부품 한국 100% 자체 기술이라 우리 미국의 수출 승인 도장이 아예 필요 없답니다. 한국 놈들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공장 돌려서 48시간 만에 미사일을 내어주고 있답니다. 펜타곤 장성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들고 있던 서류를 집어 던집니다. 미국의 도장 없이는 미사일 부품 하나 마음대로 못 움직일 거라 믿었던 그들의 오만한 통제력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완벽하게 박살 나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3개월을 질질 끌며 길들이려 했던 중동의 거물 고객이 단 48시간 만에 로켓 배송을 약속한 한국 앞에 무릎을 꿇고 직접 수송기까지 바치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미국 방산 로비스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한국이 중동 방산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다며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대한민국 대구국제공항. 요란한 엔진음을 내며 UAE의 C-17 수송기가 활주로에 안착합니다. 수송기 문이 열리고 아랍에미리트 조종사들이 급하게 뛰어내린 순간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먹고 맙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 대구 활주로에는 수십 대의 군용 트럭과 지게차가 도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갓 공장에서 찍어내어 차가운 금속 광택을 뿜어내는 천궁2 요격 미사일 30여 발이 완벽하게 포장된 채 실려 있는 겁니다. 작업복에 기름때를 묻힌 수백 명의 대한민국 방산 노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그 거대한 미사일들 옆에 서 있습니다.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그저 형제의 나라를 구하라는 특명 하나의 휴일도 잠도 반납하고 미친 듯이 라인을 돌려 48시간의 기적을 기어이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들 시간 없습니다. 당장 수송기에 적재 시작하십시오. 한국 측 현장 소장의 외침과 함께 지게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수송기 화물칸에 미사일을 우겨넣기 시작합니다. 그 압도적인 속도와 한국인들의 뜨거운 눈빛을 보며 조종사들은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동맹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갈아 넣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소름 돋도록 위대한 혈맹의 증명이었습니다. 적재 완료. 수송기 즉시 이륙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 담긴 30여 발의 천궁 미사일을 가득 품은 C-17 수송기가 다시 한번 대구공항을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이제 이 기적의 로켓 배송이 두바이에 도착하기만 하면 미국의 콧대를 꺾어버리고 중동의 역사를 뒤바꿀 최후의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구공항을 박차고 날아오른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거대한 C-17 수송기가 칠흑 같은 인도양의 밤하늘을 가로질러 마침내 전장인 알다프라 기지 상공의 그 압도적인 실루엣을 드러냅니다. 수송기 진입. 고도 낮춥니다. 벙커 안의 통제관이 피를 토하듯 소리칩니다. 아직 이란의 산발적인 포격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매캐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끔찍한 사지의 한복판. 활주로에는 언제 적의 자폭 드론이 날아와 꽂힐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송기의 조종관을 잡은 조종사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형제의 나라가 내어준 30여 발의 심장, 그갓 구워낸 천궁 유도탄을 살려내기 위해 거친 사막의 활주로 위로 랜딩 기어를 사정없이 내리꽂습니다. 끼기기깅 마이너스 쾅. 타이어가 타들어가는 매연과 붉은 모래의 먼지가 거대하게 솟구치며 수송기가 기적처럼 멈춰섭니다. 화물칸의 해치가 열리자마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핏발선 눈으로 레이더를 지키고 있던 최민수 팀장과 한국 방산 엔지니어들, 그리고 우리 아랍에미리트 군인들이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수송기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평소 같으면 정밀한 크레인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야 할 수백 킬로그램의 육중한 미사일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국적과 언어, 피부색과 종교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한국의 민간 엔지니어들과 아랍의 군인들이 어깨를 짓누르는 쇳덩이의 무게를 함께 버티며 오직 맨몸과 두 손만으로 미사일을 발사대에 추겨넣기 시작합니다. 밀어. 조금만 더. 락킹 확인. 결합 완료.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결의가 사막의 밤 공기를 뜨겁게 달굽니다. 불과 수십 분 만에 대구에서 날아온 30여 발의 천궁2 유도탄이 다시 사막의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꼿꼿하게 세워집니다. 전 포대장전 완료. 시스템 정상. 능동 레이더 다시 하늘을 가릅니다. 통제관에 찢어질 듯한 보고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이란의 마지막 발악인 대규모 탄도 미사일들이 또다시 레이더망에 핏빛점들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제 벙커 안에 그 누구도 사시나무처럼 떨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48시간 만에 로켓 배송으로 날아온 대한민국이라는 압도적이고 거대한 방패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요. 전 포대 자동 교정 개시. 슝. 콱쾅. 쾅. 사막을 찢어발기는 굉음과 함께 갓 구워낸 한국산 미사일들이 미친 듯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수직으로 솟구쳐 공중에서 뱀처럼 궤적을 튼 천궁은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마하의 속도로 낙하하는 적의 탄도 미사의 심장부를 정확히 꿰뚫어버립니다.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는 거대한 연쇄 폭발의 불꽃들. 그리고 마침내 핏빛으로 끔찍하게 전멸하던 레이더 스크린의 수많은 빨간 점들이 거짓말처럼 하얗게 소거되어 갑니다. 적대적 비행체 제로. 방위가 클리어. 두바이 상공. 완벽하게 방어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그 순간 무거운 침묵이 짓누르던 지하 벙커 안은 둑이 터진 듯한 거대한 함성과 짐승 같은 오열로 완전히 뒤덮입니다. 작전 요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알라신과 대한민국을 향해 연신절을 올립니다. 나라가 통째로 잿더미가 될 뻔한 지옥의 문턱에서 우리는 마침내 기적처럼 살아남은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고 동이 터올 무렵 작전 통제실 한편에 있던 제 직통 전화가 다시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오는 기름진 목소리. 바로 몇 시간 전 3개월을 기다리라며 우릴 사지로 밀어넣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던 미국 펜타곤의 국방장관입니다. 아미르 고문. 상황이 대충 정리된 모양이군요. 첩보 위성으로 보니 두바이 하늘이 멀쩡하던데. 내가 로키드 마틴 회장과 특별히 통화를 마쳤습니다. 3개월 걸린다는 패트리어 수출 승인을 내가 힘을 써서 특별히 2개월로 당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대한 패트리어 추가 도입 계약서는 언제 사인하시겠습니까? 긴급 수수료만 조금 얹어주시면 우리가 특별히 당장 서류를.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주체할 수 없는 혐오감과 분노가 정수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할 때는 규정 타령, 서류 타령을 하며 헌신짝처럼 버리더니 한국의 희생으로 상황이 다 정리되자 이제야 뻔뻔하게 장사꾼의 얼굴을 들이밀며 영수증을 청구하는 저 역겨운 오만함. 이것이 바로 그들이 떠벌리던 혈맹의 진짜 썩어빠진 민낯이었던 겁니다. 제 옆에서 모든 통화 내용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국왕 전하께서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일말의 자비도 없는 통쾌한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틀어쥐고 펜타곤의 오만한 심장을 향해 묵직한 카운터펀치를 사정없이 날려버립니다. 미 국방장관님, 그 잘난 계약서 당장 세단기에 넣고 갈아버리십시오. 우린 이제 패트리엇 따위 단 한 발도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아미르 고문, 지금 제정신입니까? 패트리엇이 다 떨어졌는데 미제 무기 없이 버티겠다는 겁니까? 대체 무슨 배짱으로? 배짱이 아닙니다, 장관님. 당신들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 도장 찍을 시간이나 계산하며 우리 목숨을 저울질하고 있을 때 우리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은 48시간 만에 미사일을 공장에서 새로 찍어내어 수송기에 싣고 빗발치는 포화를 뚫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3개월이나 걸리는 당신들의 그 비싼 고철 덩어리는 이제 영원히 치우십시오. 앞으로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은 오직 한국의 무기만 씁니다. 다시는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딸깍. 저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립니다. 벙커 안에 있던 수뇌부들 사이에서 그동안의 체증이 뻥 뚫리는 통쾌한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펜타곤의 콧대 높은 장성들이 수화기를 붙잡고 너클 잃은 채 사색이 되어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지난 수십 년간 강대국에게 겪었던 서러운 굴욕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엄청난 사이다가 가슴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 시각 벙커 한 구석에서 폐잔병처럼 너클 잃고 서 있던 오마르 장군이 천천히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향한 곳은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알다프라 기지의 활주로입니다. 그곳에는 밤새 피 말리는 전투를 치르고 짙은 기름때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에 기진맥진에 주저앉아 있는 최민수 팀장과 한국의 방산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수뇌부를 대동하고 다가오는 위압적인 장군의 모습에 한국 기술진들이 긴장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찰나 도저히 두 눈을 뜨고도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철저한 친미파이자 한국의 기술력을 쓰레기 취급하며 삿대질을 해댔던 자존심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오마르 장군이 최민수 팀장 앞에 털썩
두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계급장의 찬란한 별이 빛나는 중동 최고의 실세 장군이 흙바닥에 엎드려 이름 모를 아시아 국가의 민간인 엔지니어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소.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했소. 오마르 장군의 주름진 뺨을 타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사막의 모래를 검게 적십니다. 당신들의 그 위대한 기술력과 피나는 희생을 몰라보고 장난감이라 모욕한 이 늙은이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오. 당신들의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를, 내 가족을, 그리고 수백만의 시민들을 잿더미에서 건져냈소. 알라신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평생을 피도 눈물도 없는 군인으로 살아온 늙은 장군의 진심 어린 오열의 활주로는 일순간 숙연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최 팀장이 당황하며 서둘러 무릎을 꿇고 흙투성이가 된 장군의 어깨를 부축합니다. 장군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저 저희 손으로 직접 만든 기계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엔지니어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한국인은 한 번 손을 맞잡고 맺은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저 그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 너무나도 담백하고도 겸손한 한마디에 오마르 장군은 결국 무너져 내리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맙니다. 미국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기적의 나라. 그들의 진정한 헌신과 인간의 앞에 낡고 썩어빠진 편견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오른 두바이 도심.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할리파는 적의 미사일 파편 하나 맞지 않은 채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끔찍한 죽음의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하나둘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뉴스 속보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어젯밤 하늘을 수놓으며 자신들을 지켜준 그 든든한 불꽃이 굳게 믿었던 미제 패트리엇이 아니라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천궁투였다는 것을. 빗발치는 포화를 뚫고 대구에서 48시간 만에 미사일을 날라온 대한민국 공군의 경이로운 로켓 배송과 엔지니어들의 목숨 건 사투가 두바이를 멸망의 수렁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거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먼저 지시한 것도 돈을 주며 시킨 것도 아닌데 두바이 시민들의 손에 어디서 났는지 모를 태극기가 하나둘 들려있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교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누어준 태극기, 하얀 천에 급하게 물감으로 직접 그려 넣은 삐뚤빼뚤한 태극기들이 도심의 거리를 붉고 푸르게 뒤덮기 시작합니다. 잿더미가 될 뻔했던 화려한 도심의 광장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나와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목이 터지라 외칩니다. 슈크란 코리아. 고마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다. 중동의 거친 사막 한가운데서 수백만 명의 아랍인들이 이역만리 타국의 펄럭이는 국기를 향해 환호하고 오열하는 이 비현실적이고 압도적인 광경. 이것은 결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얄팍한 국격이 아닙니다. 목숨이 오가는 위기 속에서 증명해낸 진짜 진심과 압도적인 기술, 그리고 피를 나눈 헌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 같은 감동의 서사입니다. 그날 오후 아랍에미리트의 국왕 전하께서 무장한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외교 관례와 의전을 모두 깨부순 채 직접 알다프라 군사기지의 활주로로 행차하십니다. 국왕 전하는 활주로에 당당히 서 있는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한국의 엔지니어들 앞에 서시더니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을 향해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굽혀 감사의 인사를 올리셨습니다. 한 국가의 절대 권력자인 원수가 외국 평범한 기술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전대미문의 사건. 그리고 전하께서는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가 집중된 그 자리에서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위대한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생명과 내일을 선물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산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사지로 달려와준 진짜 형제의 신의를 샀습니다. 우리 아랍에미리트는 이제부터 국방, 에너지, 원전,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모든 운명을 오직 대한민국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 서명된 포괄적 협력 계약의 규모는 자그마치 92조 원.
방산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대형 잭팟이 대한민국을 향해 터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3개월의 서류 작업으로 얄팍한 장난을 칠 때 한국은 48시간의 땀과 피로한 나라의 운명과 심장을 통째로 얻어낸 겁니다. 저는 아미르입니다. 저는 지금도 늦은 밤 집무실 창밖으로 빛나는 두바이의 화려하고 평화로운 야경을 내려다볼 때마다 그날 사막의 밤하늘을 기적처럼 가르며 날아오던 한국 수송기의 거대한 실루엣과 태극기를 떠올립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며 등을 돌리는 오만한 강대국과 달리 위기의 순간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등을 기꺼이 내어주는 진짜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이 만든 천궁2는 단순한 쇳덩어리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K방산에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자 세상을 구원한 기적의 방패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미국이라는 초강 대국조차 계산기를 두드리며 3개월을 기다리라고 등을 돌렸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단 48시간 만에 빗발치는 포화를 뚫고 수송기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팔아치우려는 상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든 기계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숭고한 직업 윤리, 그리고 한번 맞잡은 손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 놓지 않는다는 묵직한 한국인만의 의리였습니다. 두바이의 화려한 도심 광장에 수백만 명의 아랍인들이 쏟아져 나와 삐뚤빼뚤하게 그린 태극기를 흔들며 눈물 찢던 그 밤. 그 벅찬 감동의 장면을 떠올리면 저 역시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치밀어 오릅니다. 중동 제1의 콧대 높은 장군을 무릎 꿇게 만들고 한 나라의 국왕이 우리 평범한 기술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절하게 만든 힘. 9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꺾이지 않는 진심과 압도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단한 기적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섭씨 4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서 철모도 없이 발사대를 지켜낸 엔지니어들, 내 나라의 전쟁도 아닌데. 형제의 나라를 구하겠다며 밤을 꼬박 새워 미사일을 깎고 조립한 대구 공장의 이름 모를 노동자들. 그 강인한 책임감과 뚝심은 과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몸소 보여주신 삶의 궤적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잿더미의 땅. 남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어르신들께서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열사의 중동 사막으로 캄캄한 지하갱도로 거친 파도가 치는 이역만리 타국으로 기꺼이 뛰어드셨습니다. 내 가족은 굶기지 않겠다. 내 조국을 기필코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 처절하고도 위대한 일념 하나로 손발이 부르트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강의 강대국들조차 쩔쩔매는 최첨단 유도, 무기를 100% 우리 기술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이 찬란한 대한민국의 저력은 바로 어르신들께서 맨손으로 닦아놓으신 단단한 기초 위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는 그 우직한 성실함을 우리는 어르신들의 거친 손마디와 구분 등에서 배웠습니다. 잿더미가 된 땅 위에 맨손으로 기적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내신 어르신들의 숭고한 피땀과 눈물 어린 희생에 오늘 이 가슴 벅찬 K방산의 사연을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그리고 뜨겁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계산적으로 돌아간다 해도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수많은 밤의 눈물과 희생이 모여 마침내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기적의 방패, 위대한 대한민국을 완성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르신들께서 피땀으로 물려주신 이 자랑스러운 조국에 대한 응원, 그리고 세계를 호령하는 우리 K방산과 엔지니어들을 향한 따뜻한 격려를 댓글로 풍성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겐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늘 부탁드리듯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구독,
좋아요는 이 채널이 지치지 않고 매일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이 벅찬 감동을 널리 공유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바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계셨기에 오늘의 이 눈부신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숨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자랑이자 가장 거대한 방패입니다. 식사 거르지 마시고 든든하게 챙겨 드시며 늘 건강하고 평안한 밤 보내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심장을 울리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